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계절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월별로 성과가 좋았던 달, 성과가 나빴던 달,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조드리는 ETF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디보도 그렇고요, 제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441640, 0049MO입니다. 최근에 상장된 ETF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알파벳이 들어가요. 액티브 형태고요. 액티브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는 거의 ETF 형태들이 액티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상승을 잘 추종하는 그런 형태가 대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커버드 콜까지 합쳐진 형태로 방어와 성장을 같이 추구하는 형태가 최근의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절성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1월부터 12월이고요.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9월달이 하락했던 때가 많기 때문에 9월은 계절적으로 좀 약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승률이 유일하게 50% 이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의 승률을 보면은 5월달이 좀 높았고 7월은 100%네요.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근거 없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또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라고 하지만 시장은 보란듯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도 제가 시장의 고점을 평가할 때 자주 쓰는 그런 차트이기도 한데, 고점일 때 지수를 무작정 처음부터 모아가시는 것보다는 좀 더 특색이 있는 ETF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컨셉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물론 GDP 성장 속도보다도 더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거래를 좀 멈춰보자라는 측면에서 채권 대비해서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통 1 나누기 퍼 주식의 PER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와 비교를 하는데 30 정도 되니까 주식 수익률은 3.4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채권 수익률은 4.2를 기대할 수 있다니까 대략적으로 퍼가 20배 정도면 5%니까 주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태니까 사실 채권을 하거나 주식을 좀 쉬어야 된다라는 논리로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도 EPS, 한 주당 주식들이 얼마를 벌어오느냐, 코로나 때 좀 안 좋았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이를 캘린더 이어로,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여주고 있고, 분기별로 봐도 이때 이후로 1분기거든요. 1분기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다 맞을 거면은 애널리스트들이 투자를 가장 잘해야 하겠죠. 근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급락하다가 급등하고요, 또 급락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급등하고요, 급락하다가 또 급등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잘 사고 잘 팔면 되지, 그래서 시장이 좀 고점 부근이면은 좀 쉬면 되지 하겠지만, 여기서 잘 팔고 여기서 잘 사고 이렇게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매도하고 싶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좀 구하게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실제로 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심리치료를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판다고 하니까 나도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불안하니까 전문가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러니까 쉬어가세요. 아니면 현금 비중을 늘릴 때 이러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3프로TV에 나오셨던 이분인 것 같고 이렇게 있네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릴 때라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언제 살 건데? 그럼 너는 팔 거냐? 라고 반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릅니다. 심지어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1,000만 불을 투자했다, 죄송합니다. 1,000만 불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올타임으로 투자하는 것과 이제 베스트 열흘을 놓쳤을 때, 그다음에 베스트 20일을 놓쳤을 때, 30일을 놓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2003년 1월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데이터인데 가장 좋았던 달 열흘만 놓쳤을 뿐이거든요. 이거는 올타임으로 계속해서 투자했을 경우고요. 그럼 6만 불이 됐을 거고요. 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20일을 쉬었다 또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데이를 위로 쭉쭉쭉쭉 나타냈을 때 약 2달 정도 쉬었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상승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베스트를 못 먹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전체를 다 투자했을 때 68,000불, 그 다음에 뭐 열흘 동안에 빼먹었을 때 29,000불, 이런 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죠. 타이밍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딱 열흘만 쉬었을 뿐인데, 베스트 타이밍을 열흘만 놓쳤을 뿐인데, 이거를 뭐 쉽게 말해서 밑에서 사고 뭐 위에서 팔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약세들을 모아놓은 거, 가장 큰 강세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데이터들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 데이터들도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 때 많이 빠졌던 거. 근데 보면은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것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년도에 코로나도 있거든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졌지만 또 보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5년 무역관세도 나쁘지 않죠. 이런 예로 들기에.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런 공포 때 더 크게 올라오는데 이 공포 때 정확히 사고 정확히 팔고 할 수 있겠냐?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폭등장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잘 팔고 다시 잘 사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높게 사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을 때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게 다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주식에만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차화정, 반도체 그 어느 하나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할 수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면 이 다양한 섹터로 S&P 500개의 종목을 나열해 봐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심지어 체크가 안 된 종목들도 훨씬 많은 거죠.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좀 빠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시가총액 큰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펩시, P&G, 필립 모리스 이런 것들이 좀 오르고요. 그리고 그동안 덜 올랐던 것들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S&P를 다 매도하고 은행 가지는 않잖아요. 어느 하나 예수금에 있다가 좀 싸 보이는 종목들을 좀 사볼까 하면서 방어주로 가는 거고요. 경기가 좋다 싶어서 시장이 많이 오르면 이제 방어주를 좀 매도하고 기술주로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서 다 논다라는 것이 순환매와 기술주 배당주의 그런 컨셉입니다.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1년, 최근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이 9월 3일이니까 한 달, 뭐 일주 이렇게 보면은 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보면 헬스케어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경기 순환제, 금융, 테크놀로지 할 거 없이 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테크놀로지랑 산업재, 경기 순환재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 보면은 테크놀로지가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 달 동안 보면은 뭐 또 새로운 이제 기초 소재 종목들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어떤 ETF들이라도 1년 이상 투자하면은 손해보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 ETF를 정말 제가 타이밍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 대표적으로 디보거든요. 디보는 얼마 전에 사상 최고치라고 알림이 왔는데 43.402, 52주 최고치거든요. 52주. 뭐 거의 고점 부근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점을 찍는 겁니다. 1년 동안에 9% 올랐고요. 배당은 1.99달러 나와서 4.60입니다. 쌀 때 사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판이 441640이다. 코덱스 1급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대표적인 커버드 콜 액티브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더 안정성 있는 ETF를 찾는다 하시면, 혹은 금액이 더 크다, 나는 정말 더 무던하게 시장을 추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DGRW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YTD로는 5.52거든요. 근데 보면 배당 수익률도 1.46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로 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라고 하는 요 ETF의 메인 포트입니다. 그러면서 JP 좋아하시는 JPQ, 그다음 QILD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변동폭이 더 작죠. 441640 혹은 디보보다 더 작거든요. 300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원리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 때문인 거예요. 주식만 보유한 것보다 이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만큼 받습니다.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주식만 보유한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손실 구간이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요만큼의 이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상방이 제한되는데 이 상방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는 이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와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 이상 넘어가는 것은 그냥 주식으로 적당히만 먹을게 라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DGRW, JP, QYLD, JPQ가 적절하게 잘 분산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인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배당 수익률이 100일은 한 달 반짜리의 배당이고요. 63원 나왔고 지난달에 이번 달에 64원 나왔거든요. 제가 한 780만 원인가? 매일 10만 원, 20만 원씩 모으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5% 올랐고 배당은 또 지급이 됩니다. 안 올라도 좋은 거예요. 좀 적게 오르고 적게 빠지거든요. 안 올라도 7% 가까이 배당이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변동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DGRW라고 하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의 가장 메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거든요. 상장한 지가 5월 달부터 지금 9월 3일 4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결국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0.6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68%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확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65밖에 1일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비교군이 있어야 되겠죠. 441640은 시장을 완전하게 추정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을 추정하는 스파이의 거의 껌딱지 같은 존재인데 배당이 10%가 나오죠. 그렇지만 S&P를 기본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변동폭을 앞서 DGRW를 추정하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로 비교해보면 30% 정도 더 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 느낌이냐 하면은요, 슈드는 1.03이에요.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슈드와 거의 비슷한 흐름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배당이 10% 나오는 거죠. 장기적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신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슈드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배당 10%를 마다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스파이와 비교해보면 스파이는 1.3이니까 변동폭이 훨씬 더 큰 모습을 나타내고 대신에 뭐 수익률을 기대하게 되면은 상승장일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추구하는 거고 앞서 보셨던 코덱스 유급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조금 덜 추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유급배당 커버드콜은 조금 더 추정할 텐데 반대로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요렇게 될 겁니다.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한 달간의 성과를 비교해 볼게요. 한 달간의 성과가 우리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나쁜 흐름이 아닐 거고요. 스파이는 당연히 가장 완벽한 컨셉의 수남의 대표적인 ETF이긴 한데 금액이 2억, 3억, 4억, 5억 넘어가게 되면은 한 번에 다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그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중심인 분들, 저처럼 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이 좀 위기일 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같이 섞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포트폴리오가 100%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멘탈에서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고 시장 하락장이 좀 거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한 번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몸으로 겪지 마시고요. 좀 공포스럽다 할 때는 금을 더 사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시장 방어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메인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뭐 슈드나 스파이나 앞서 보셨던 441640, 0049 M0 같은 것들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나한테 잘 맞게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